여러분, 이혼한 남녀는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이혼한 분들 정말 많죠. 20, 30대 신혼 이혼도 많고 50대 이상 중장년의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혼한 분들이 많아지면 재혼율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혼한 부부의 재이혼율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 사랑하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이혼 후 연애가 꼬이는 이유. 이혼을 하면 다양한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겠다. 멋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결혼 생활의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 상실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 외에도 슬픔, 분노, 원망, 자책, 외로움, 고립감, 불안, 두려움, 자존감 저하, 재정적 스트레스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돌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또 헤어지면 어떡하지?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실패하는 연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혼하면 3년 정도는 연애하거나 재혼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이에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겪으며 자존감이 하락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즉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상대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본인만 자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심리학의 유사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가치관, 신념, 성격 등이 유사한 사람과 함께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불안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죠. 유사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지지받기 때문이에요. 유흥을 즐기는 사람 주변에는 거의 유흥을 같이 즐길 친구들이 많죠. 서로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고 서로 지지해주기 때문에 더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잘도 찾는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동성, 이성 상관없이 자신이 불안하면 안정된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불안한 사람과만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혼 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나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극을 받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성장시켜 갑니다. 그에 반해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정을 못 찾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관계를 단절해버리죠.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얻어요.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불안한 2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2사람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어요.
또한 두 사람 모두 상호 불안을 자극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죠. 만약 이런 커플이 재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또한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과 불안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불안한 사람은 외적 동기에 더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내적 동기에 기반해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의 목표나 가치에 따라 행동을 해요.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외부의 피드백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 불안한 사람들은 외적 동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과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 자신의 부족한 감정을 외부에서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자신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이용하려는 상대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악인들의 타깃이 될 수 있는데요. 악인들은 누가 불안정한 상태인지 잘도 알더라고요. 이런 불안정함을 교묘히 이용하고 의존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랑과 인정에 연연해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성관계와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거죠.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하고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어 더 쉽게 조종하려고 해요. 이런 안 좋은 관계를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겠죠. 여러분, 연애뿐 아니라 모든 좋은 관계는 나의 내적 안정감에서 비롯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마음 관리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혼 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이혼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무엇일까요? 과음, 과도한 소비, 과한 성형, 과한 성관계인데요. 이 모든 것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적당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혼 후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혼 후 상실감과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반응일 수도 있고, 이혼 후 느끼는 감정적 고통과 불안 등을 처리하기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알코올과 쇼핑, 성적 집착으로 불편한 감정을 잠시라도 잊는 거죠. 또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여성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고 자신의 가치는 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한 성형이나 쇼핑, 성관계 등에 빠져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어요. 성형을 통해 외모를 개선하거나 쇼핑을 통해 보상을 주면서 자신이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확인하려는 거죠. 성관계 또한 자신이 여성으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 외부에서 확인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외부의 자극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죠. 이혼한 여성 중에 성관계에 집착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여성은 성적 매력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자신이 여전히 성적으로 매력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향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갈망이 있는 거예요.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받고 싶은 갈망이 커지면 목적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타깃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적당하면 괜찮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되죠. 이런 보상 행동은 순간적인 만족은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장기적으로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나이 들수록 외부에서 존재의 의미나 나의 가치를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평가나 선택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키워서 이성이 스스로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게 연애의 핵심이에요. 즉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성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원하게 만드는 거죠. 연애 잘하려면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맞춰주지도 말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말고 너는 너 알아서 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의 감정이나 요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면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이런 태도는 회피, 무관심, 냉담함,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배려나 이해가 없으면 당연히 소통 단절이 되겠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타인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세요. 그러려면 모든 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이혼을 결정한 분들 없을 거예요. 수많은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실뭉치가 엉켜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아 가위로 잘라낸 거잖아요. 그렇게 잘라냈으니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감이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나이 들어 이성이든 동성이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자랑만 늘어놓고 자신을 포장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돌변하고 적이 되기 일쑤예요. 진솔하게 대화하고 성장을 도울 만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한 3가지의 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분들은 엉킨 실을 잘라내듯 생사를 잘라낸 사람들이잖아요. 상처 치유도 안 된 상태에서 다들 가슴에 반창고 붙이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서로를 원하면서도 오해하고 싸우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비슷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혼한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해서 또다시 재이혼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실패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워야 해요. 나를 들여다보는 건 참 불편한 일이죠. 시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혼한 분들을 보면 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상처와 열등감으로 예민하고 화 잘 내고 잘 싸우고 그때그때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실패와 상처를 발판 삼아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깊어진 분들이에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아프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은 아픔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성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40, 50대 혼자 사는 여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40까지 결혼 안 하는 여성도 있고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되는 여성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골드미스가 떠올려질 수도 있는데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빈곤율이 정말 높다고 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여성들은 돌싱, 미혼, 사별 가리지 않고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명품, 해외여행 등 플렉스하며 살다 나이가 들고 정신 차려보니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죠. 또 이혼한 여성들은 대부분 자녀를 돌보고 있고 경제적 이유로 이혼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에 쥔 돈이 별로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경력 단절이 되어 재취업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남편이 오랜 시간 투병을 하다 세상 떠나면 그동안 남편만 의지하며 살아온 여성들은 남편 없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다는 여성도 참 많더라고요. 결정사에 자신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줄 남자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여성들이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여성들의 사연을 접하며 여성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하는데요. 적당한 일 하다 능력 있는 남자 만나 결혼 잘 하면 여자 인생 잘 사는 거라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죠. 요즘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도 변한 세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여성뿐 아니라 40 이후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의존할 남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예쁘고 잠자리 잘하면 능력 있는 남자 만나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외모도 가꾸고 잠자리 기술을 익히기도 해요. 그러니 여성들은 잠자리 기술을 익혀 남자를 사로잡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피더라고요. 여성들의 이런 욕망을 파고들어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게 하고 소비를 부추기죠. 전 이런 얘기 접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여성분은 예전에 수원여대 교수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여자라서 못하는 일보다 여자라서 더 잘하는 일이 많다. 젊었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되새긴다고 합니다. 고학력자 여성들이 젊었을 때 제대로 된 경제관념 없이 소비하고 살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멘탈이 무너지며 정말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고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년 여성이 재취업하려면 모두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싱글 여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돈, 건강, 멘탈,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싱글 여성뿐 아니라 기혼 여성도 비슷하죠. 이 네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살다 보면 단단한 멘탈도 만들어지고 일하려면 건강관리해야 되고 돈, 건강, 단단한 멘탈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폭력, 무시 등에도 경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여성들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인데 나 어느 학교 졸업했는데 이런 생각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선택했다면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령 손해가 되어도 싫은 사람은 얼굴 안 보려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반면 남성들은 상대가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파악하고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설령 싫은 사람이라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득이 될까 기회를 엿본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이런 마인드는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여성들은 남성의 이런 이성적인 면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무슨 일을 하든 해서 돈을 벌고 소비를 줄이고 차곡차곡 모으고 직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며 사는 것이 나이 들수록 삶이 편해지는 길입니다. 그럼 남자도 만나지 말고 연애도 안 해야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는 게 더 인생에 활력도 되고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전적으로 의존할 남자는 없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면 돼 하며 길을 말해주지도 않고 나이 들어 의존할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죠.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 커뮤니티를 둘러보기도 해요. 때로는 나 자신이 실패한 인생 같고 한심스러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땀 한 땀 채워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저 또한 고민도 많이 했고 막막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저는 혼자서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여성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웠습니다. 유명인 중에도 혼자 잘 사는 여성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혼자 잘 산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경제력도 중요하죠. 경제력이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히 공부하고 쌓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60대 여성은 40대에 이혼하고 쭉 혼자 사는데요. 일하고 공부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관리해서 10년 이상 젊어 보여요.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 주식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데요. 직접 투자도 하지만 연금 계좌와 IS 계좌로 미국 주종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어요. SCHD, S&P 500, QQQ, 반도체 ETF 등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년 동안 쌓이면 굳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또한 일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건강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싱글 라이프를 위해 적당한 인간관계도 놓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변화를 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나 혼자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다들 하는 고민이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고민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너입니다. 내 길을 하루라도 빨리 찾고 꾸준히 해 나간 사람이 나이 들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홀로선 두 사람이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어진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가 후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이별 후 상대가 후회하길 바라고 나를 절대 못 잊기를 바랄까요?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다양한 심리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보낸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넘어 그와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을 함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헤어졌지만 상대를 여전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미련과 애착이 남아 재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요? 모든 이별은 너무너무 아프죠. 남녀 사이 참 다양한 이별이 있는데요. 짧은 연애를 하다 헤어지는 커플, 긴 연애를 하다 헤어지는 커플, 연인만 헤어지나요? 결혼하고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부도 결국 헤어지죠. 보통의 평범한 커플만 헤어지는 게 아니고 불륜 커플도 헤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부남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이별을 고해 죽을 것 같다는 여성도 있고 유부녀의 이별 통보에 집착하는 남성도 있죠. 어떤 이별이든 아픈데요. 제가 다양한 이별 사연을 접하며 알게 된 것은 연애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성숙한 연애를 해왔던 사람들은 설령 헤어지더라도 성숙하게 이별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죠. 내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결국 관계에서 어른답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 배려가 있는 이별을 한 사람을 끝까지 못 잊고 다시 만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더 후폭풍이 오는 사람은 이렇게 성숙한 연애를 한 상대와 이별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이별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성숙한 이별을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헤어진 후 상대가 무조건 후회하게 하는 방법.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면 참 가슴이 아프죠.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상실감, 공허감, 고립감, 허무감 등의 감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자존감이 하락하고 분노와 좌절감도 유발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도 몰려오기도 하죠. 만약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나 상대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이별로 상황이 내몰렸다면 불만과 상처, 배신감은 더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헤어진 후 상대가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간 상대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새 차를 사고 더 멋진 이성을 만나고 나를 더 가꾸고
그런 모습을 SNS에 올리면 상대가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여성이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남친이 처음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해요. 연락을 해도 늦게 답이 오고 자신을 만나는 것보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는 걸 더 즐겨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면 연락이 끊기고 자신은 잠도 못 자고 열받고 화나고 그러다 싸우고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하고 또 만나고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만 만나자. 재미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그 문자를 받고 너무 화도 나고 충격적이라 밥도 못 먹고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해요.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깐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원한을 갖고 싶다고 해요.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비슷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전 배우자에 대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분도 많습니다. 이별이나 이혼 과정에서 상대에게 받는 상처가 깊을 때 그 상처는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고통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나 상대가 신뢰를 저버리거나 배신을 했다는 느낌이 들면 이 배신감을 갖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별이나 이혼이 불공정하고 상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여겨지면 정의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후회하고 고통을 겪게 만들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별 과정에서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올라오기도 해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존심 회복과 주변의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해 상대방의 치부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기도 하죠. 이런 행동의 바닥에는 상대에 대한 미련과 집착, 제외의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잠깐의 후련함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복수심과 미움에 집중하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자녀가 있다면 이런 감정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죠. 헤어진 후 상대가 후회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였나, 각별한 의미를 주는 존재였나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서로의 성장을 지원했는지,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함께 했는지, 공감하고 서로의 감정을 지지해줬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오랫동안 쌓아온 커플이라면 상대가 나를 잊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 오래 만나려면 꼭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이별은 아픈데요. 성숙한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또 다른 성숙한 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 SNS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살펴보는 것부터 끊는 걸 추천드려요. 미움과 분노에 미칠 것 같다면 카톡부터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런 이별을 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별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제가 다양한 커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 배우자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한다. 내 남친이, 내 여친이 이러이러해서 못 살겠다. 숨이 막힌다. 죽을 것 같다 등 하소연을 많이 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10년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문제는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요, 연애든 이별이든 잘 하려면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요. 여러분, 상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얼마나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을까요? 왜 상대만 돌보고 나는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을까요? 나 자신이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괜찮은 연애와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사람과 만났는지, 상대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 이런 사람과 이렇게밖에 못 지냈는지, 왜 나는 이런 연애 패턴을 반복하는지, 어떻게 해야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자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와 이별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없으면 연애도 이별도 없는 거예요. 연인과 이별을 했다면 상대에 대해 일주일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이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에 대한 생각 4개월 이상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아픈 거 알아요. 아프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잘 살아요.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죽는다고 믿으면 죽는 것이고, 그 사람 없어도 잘 산다고 믿으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행복은 내 심장에서 나온다. 여러분, 연애가 끝나도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연애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물건을 사고 다이어트를 하고 더 외적 이미지가 상승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SNS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면 그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면 재회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헤어지고 난 후엔 나 자신에 집중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새로운 취미생활도 하고 살도 빼고 외모도 가꾸고, 그렇게 새로워져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관심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내 삶이 변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별 후 감정적 공허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벼운 만남을 시도하거나 외모 가꾸기, 쇼핑에 몰두하는 것은 일시적인 공허감을 메우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심장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실천해야 해요. 그래야 연애도 잘하고 이별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에게 건네는 위로더라고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땡땡아, 넌 여전히 멋지고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잖아요. 어떤 위로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한다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등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셀프 위로를 하면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주변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스스로 하는 위로입니다. 저는 이별 등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발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배우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간과 노력이 쌓여 한 뼘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장한 내가 되면 내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었나? 기억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굳이 지금 상대가 후회하길 바라고 여기저기 상대의 치부를 떠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뿌리가 깊다면 바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행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다. 삶은 도전 덕분에 더 가치가 있다. 인간의 불만족으로부터 최고의 진보가 일어난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고, 불만족은 진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여러분, 이별뿐 아니라 인생의 힘든 일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의연한 태도가 있어야 연애도 인생도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 모두 사랑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이별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 전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지만 성숙한 이별은 있죠.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